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 글렉이라는 탄소 배출량 측정 전문 기업에서 나온 건데요. 네, 바로 이 자료를 바탕으로 우리의 일상 속 이동 습관, 이걸 어떻게 바꿔야 탄소 발자국을 줄일 수 있을지 그 구체적인 방법들에 대해 좀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정말 중요한 주제를 가져오셨어요. 아시겠지만 벌써 지구 평균 기온이 산업화 이전보다 1.5도나 올랐다고 하잖아요. 더 이상 그냥 지켜볼 수만은 없는 그런 상황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목표는 이 자료에 담긴 실용적인 정보들을 쏙쏙 뽑아서 여러분의 일상에서 아주 작은 선택들이 모이면 이게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는지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들어보시면 꽤 놀라운 통계도 있고 당장 내일부터 써먹을 수 있는 팁들도 많으니까요. 한번 같이 파헤쳐 보시죠. 네, 오늘 이 이야기들이 듣는 분들 각자의 삶에서 어떤 실천 가능한 변화의 좀 시작점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좋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섹션은 짧은 거리 이동에 관한 건데요. 혹시 그거 아세요? 우리나라 전체 자동차 이동 중에서요. 거의 3분의 1, 그러니까 한 30% 정도가 고작 2km 안팎의 짧은 거리를 가는 데 쓰인대요. 2km면 정말 걸어가거나 자전거 타기 딱 좋은 거리죠. 네, 그렇죠. 정말 가까운 거리인데 바로 그 점 때문에 자료에서도 이른바 2km 법칙이라는 걸 강조하고 있어요. 뭐 별건 아니고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2km 내외 거리는 차 대신에 걷거나 자전거 타자는 거죠. 아하, 2km 법칙. 간단하네요. 네, 아주 간단한데 이게 효과는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자료 분석을 보면요. 이것만 꾸준히 실천해도 1년에 약 240kg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다고 해요. 240kg이요. 그게 어느 정도인가요? 감이 잘 안 오는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30년 된 소나무 있잖아요. 그 소나무 26그루가 1년 동안 흡수하는 이산화탄소 양이랑 비슷해요. 와, 소나무 26그루요? 확 와닿는데요. 그렇죠. 게다가 연간 유류비도 한 30만 원 정도 아낄 수 있고요. 이건 뭐 덤이죠. 그리고 매일 한 30분 정도 걷는 거. 당연히 건강에도 좋고요. 이야, 단순히 돈 아끼는 걸 넘어서 환경보호에 건강까지. 일석삼조네요, 정말. 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이게 단순히 환경보호 구호가 아니라 개인에게 경제적, 건강적 이득까지 준다는 거예요. 뭐 여러분 일상 생각해 보시면 동네 마트 가거나 카페 갈 때, 잠깐 친구 만날 때 이런 경우 많잖아요. 그때 한번 걸어볼까? 자전거 타볼까? 생각해 보시면 좋겠죠. 네, 저도 오늘부터 당장 실천해봐야겠어요. 자, 그럼 주제를 좀 바꿔서요. 매일 반복되는 거, 바로 출퇴근 얘기로 넘어가 볼까요?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은 어떻게 출퇴근하시나요? 자가용 이용하시는 분들 꽤 많으실 텐데 혹시 대중교통으로 바꾸면 어떨까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자료에 따르면 이것도 효과가 엄청 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매일 하는 출퇴근 습관을 바꾸는 건 정말 탄소 감축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자료 분석 결과를 보면요. 자가용 대신에 대중교통을 이용한다 이렇게 바꾸면 연간 약 1.2톤의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대요. 1.2톤이요? 와, 아까 2kg 법칙이 240kg이었으니까 국어 5배네요. 네, 정확히 5배죠.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이게 무시 못할 수준인데요. 주차비나 기름값 뭐 이런저런 비용 합치면 연간 500만 원 이상 절약할 수 있다고 나와요. 연 500만 원. 네, 진짜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재밌는 결과가 있어요. 서울시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대중교통 이용하는 분들의 78%가 그 이동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는 게 아니라 뭐 책을 읽거나 쉬거나 아니면 자기 개발을 하는데 활용하고 있더래요. 아, 그렇군요. 이동 시간이 그냥 버려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를 위한 시간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단순히 이동 수단만 바꾸는 게 아니라 그 시간을 더 가치 있게 쓰는 방법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연간 1.2톤 CO2 감축에 500만 원 절약, 거기다 시간 활용까지. 와, 이거 정말 매력적인 대안인데요. 그럼 이 대중교통을 좀 더 편리하고 싸게 이용할 팁 같은 것도 있을까요? 그럼요. 당연히 있죠. 몇 가지 팁을 드리자면 요즘 많이들 쓰시는 그 모바일 앱 기반의 정기권 있잖아요. 알뜰교통카드나 뭐 비슷한 것들. 그런 걸 잘 활용하면 교통비를 최대 20%까지 아낄 수 있습니다. 오, 20%면 꽤 크네요. 네. 그리고 수도권 사시는 분들은 환승 할인, 이거 기본이죠? 최대 5번까지 가능하니까 잘 이용하셔야 하고요.
또 하나 추천드리고 싶은 건 지하철역에 보면 자전거 거치대 잘 되어 있잖아요. 아니면 서울의 따릉이나 대전 타슈 같은 공공자전거 시스템하고 연계해서 이용하는 거예요. 아, 집에서 역까지, 또 역에서 회사까지. 그 마지막 구간을 자전거로요? 네, 맞아요. 소위 라스트 마일, 레스트 마일이라고 하죠. 그 구간을 자전거로 해결하면 훨씬 효율적이면서 건강에도 좋은 이동이 가능해지죠. 네, 그런 팁들을 잘 조합하면 정말 똑똑하게 이동할 수 있겠네요. 근데 사실 솔직히 말해서 자동차가 꼭 필요한 순간들도 있잖아요. 피치 못할 때. 하긴 그렇죠. 그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현명한 자동차 사용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동차를 아예 안 탈 수는 없으니까요. 이왕 탈 거면 최대한 환경 부담을 줄이는 방법을 고민해 봐야겠죠. 자료에서 친환경 운전 10계명이라는 걸 소개하는데요. 핵심 원리는 아주 간단해요. 불필요한 연료 소모를 줄여서 배출가스를 최소화하자 이겁니다. 친환경 운전 10계명. 어떤 것들이 있나요? 예를 들면 급출발, 급가속, 급감속 이 3급을 하지 않는 거죠. 부드럽게 운전하는 습관만 들여도 연비가 5%에서 많게는 10%까지 개선된다고 해요. 아, 운전 습관만으로도요?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공회전. 신호대기하거나 잠깐 정차할 때 만약 3분 이상 멈춰 있을 것 같으면 엔진을 잠시 꺼두는 거예요. 이게 하루에 10분만 공회전을 줄여도 연간 70kg의 CO2를 줄일 수 있다고 하니까 꽤 크죠. 하루 10분이요. 네, 티끌모아 태산이네요. 그렇죠. 타이어 공기압 체크하는 것도 중요해요. 적정 공기압만 유지해도 연비가 한 3% 정도 좋아진다고 하고요. 정속 주행하는 것도 연비 개선에 큰 도움이 되고요. 한 10% 정도. 와, 그럼 이런 습관들을 다 지키면 얼마나 줄일 수 있는 건가요? 이런 것들을 꾸준히 다 실천한다고 가정하면 자동차 한 대당 연간 약 500kg의 이산화탄소를 감축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500kg. 아까 2kg 법칙이 240kg이었으니까 그것보다 2배 이상 많은 효과네요. 네, 그렇죠. 운전 습관만 잘 들여도 상당한 효과를 볼 수 있는 거죠. 네. 어떻게 운전하느냐만큼이나 또 중요한 게 차를 얼마나 혼자 타지 않느냐. 이것도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자료에 카풀이나 카시어링 이야기도 나오죠. 네, 맞습니다. 바로 공유의 개념으로 넘어가는 거죠. 혼자 타는 대신 여러 명이 같이 타는 카풀, 아니면 내가 차가 없을 때 필요할 때만 빌려 쓰는 카쉐어링, 이걸 활용하자는 거예요. 아, 공유 경제의 일환이군요. 그렇죠. 자료를 보면 이렇게 하면 이론적으로 1인당 탄소 배출량을 최대 75%까지 줄일 수 있다고 해요. 75%요? 엄청나네요. 네. 그리고 이게 단순히 환경 문제만은 아니에요. 경제적으로도 이득이 큰데요. 차 한 대 사서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 구매 비용부터 시작해서 유지비, 보험료, 세금 다 합치면 연간 거의 1,000만 원 가까이 든다고 하잖아요. 헉, 그렇게 많이 드나요? 네. 근데 카쉐어링을 이용하면 이런 부담에서 훨씬 자유로워질 수 있죠. 주차 스트레스도 없고요. 실제로 서울시 조사 결과를 보면 카쉐어링 이용자 중에 43%가 원래 자가용을 사려고 했는데 포기했거나 아니면 구매 시기를 미뤘다고 답했어요. 아, 정말요? 사람들이 점점 차를 꼭 소유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증거네요. 네, 맞아요. 소유보다는 필요할 때 공유해서 쓰는 쪽으로 패러다임이 조금씩 바뀌고 있는 거죠. 네, 생각의 전환이 중요하겠네요. 자, 그럼 이제 매일매일의 이동을 넘어서요. 조금 더 특별한 경우들, 예를 들면 여행이나 출장 같은 장거리 이동은 어떨까요? 여기서도 탄소를 줄일 방법이 있을까요? 네, 당연히 있습니다. 여행이나 출장처럼 좀 멀리 갈 때도 탄소 발자국을 줄일 방법들을 찾아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국내 여행을 간다고 해볼게요. 목적지가 어디냐에 따라서 기차나 바스가 훨씬 더 친환경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아, 그렇죠. KTX 같은 거요. 네. 자료에 나온 예시를 보면 서울에서 강릉까지 갈 때 자가용 대신에 KTX를 타면 탄소 배출량을 무려 70%나 줄일 수 있다고 해요. 70%나요? 와. 그리고 제주도 같은 경우는요. 물론 비행기가 가장 빠르긴 하지만 시간 여유가 좀 있다면 자동차에 배를 같이 이용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이렇게 하면 비행기 탈 때보다 탄소 배출량을 50% 정도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오, 배를 타는 것도 방법이군요. 그럼 출장 갈 때도 비슷하겠네요? 그렇죠. 출장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거리가 한 300km 이내다. 그러면 비행기보다는 기차 이용을 먼저 고려해보는 게 좋고요. 아니면 혹시 화상회의로 대체할 수는 없는지 그것도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겠죠? 하긴 요즘엔 화상회의도 많이 하니까요. 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비행기를 타야 한다면 가능하면 경유하는 것보다는 직항편을 선택하는 것이 탄소 배출량이 더 적습니다. 아, 직항이 더 낫군요. 네. 그리고 요즘은 일부 기업들 중심으로 그린 출장이라고 해서 직원들이 출장 갈 때 좀 더 친환경적인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장려하고 지원하는 정책들을 도입하는 추세예요. 그린 출장. 좋은데요? 네. 그리고 또 탄소 상세 프로그램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건 뭐냐면 내가 비행기를 타는 것처럼 어쩔 수 없이 탄소를 배출했잖아요. 그 배출한 양만큼 다른 곳에서 탄소를 줄이는 활동, 예를 들면 나무를 심거나 재생에너지 사업 같은 데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든 환경 부담을 상쇄시키는 거죠. 아, 탄소 상세 프로그램. 내가 만든 발자국을 다른 방식으로 좀 지우려는 노력이군요. 흥미롭네요. 그럼 조금 더 미래로 가볼까요? 앞으로는 또 어떤 새로운 이동 수단들이 우리를 도와줄 수 있을까요? 네, 미래 이동 수단에 대한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죠. 자료에서는 특히 전동 킥보드나 전기 자전거 같은 개인형 이동 장치, 흔히 PM이라고 부르죠. 이 퍼스널 모빌리티의 가능성을 아주 주목하고 있어요. 아, 길에서 많이 보이는 그것들이요. 네, 특히 대중교통 이용하고 나서 최종 목적지까지 가는 그 짧은 거리, 아까 말한 라스트 마일 이동에 정말 유용하죠. 그리고 얘네들이 탄소 배출량이 굉장히 낮아요. 킬로미터당 한 20g 수준. 그래서 초저탄소 이동 수단으로 분류됩니다. 거의 배출이 없는 수준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앞서 잠깐 언급했던 공공자전거 시스템, 따릉이 같은 거요. 이것도 계속 확대되고 있어요. 2024년 기준으로 보면 전국에 이미 5만 대 이상 운영 중이라고 하고요. 스마트폰 앱으로 또 간편하게 빌리고 반납할 수 있으니까 접근성도 좋고요. 운동 효과는 덤이고요. 네, 맞아요. 저도 따릉이 가끔 이용하는데 편리하더라고요. 네, 이런 기술 발전들이 결국 지속 가능한 이동을 더 쉽고 편리하게 만들어주고 있는 거죠. 이 지점에서 중요한 질문이 생기죠. 기술 발전이 어떻게 지속 가능한 이동을 지원하는가 하는 점이요. 네, 기술 발전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우리가 사는 지역사회의 노력도 함께 가야 할 것 같아요. 기업이나 지방자치단체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아, 물론입니다.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분명 한계가 있어요. 시스템적인 뒷받침이 필요하죠. 기업 차원에서는 예를 들면 직원들 통근버스 운영하는 거, 자전거로 출퇴근하면 인센티브 주는 거, 재택근무를 좀 더 활성화하는 거, 아니면 회사에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하는 거, 이런 노력들을 할 수 있겠죠. 네, 기업들의 역할도 중요하네요.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즉 지자체의 역할은 더 중요합니다. 대중교통 환승 시스템을 계속 개선하고 자전거 도로를 더 많이 만들고 안전하게 관리하고요. 그리고 전기버스나 수소버스 같은 친환경 대중교통 수단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거죠. 아, 전기버스 도입 같은 거요? 네. 예를 들어서 부산시에서 운영하는 전기버스 일렉시티라고 있는데요. 이걸 도입하고 나서 연간 2,500톤의 이산화탄소를 감축하는 효과를 봤다고 해요. 와, 2,500톤이요? 네. 이게 어느 정도냐면 일반 승용차 약 1,000대가 1년 동안 내뿜는 배출량과 맞먹는 수준이에요. 이야, 지자체의 노력이 이렇게 큰 효과를 낼 수 있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고 계신 지역에서는 혹시 어떤 친환경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는지 한번 관심을 갖고 찾아보시고 또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우리 동네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것도 중요하겠네요. 그 외에도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소소한 것들이 더 있어요. 예를 들면 쇼핑할 때 배송 방식 선택하는 거예요. 급한 거 아니면 묶음 배송이나 일반 배송을 선택하고 가급적 동네 거리를 이용하는 거죠. 친구들이랑 만날 때도 다 같이 모이기 편한 대중교통 접근성이 좋은 장소를 정하는 것도 좋고요. 카풀처럼 함께 타는 문화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요. 아, 배송이나 모임 장소 선택까지 정말 생활 곳곳에 있네요. 네, 이런 작은 선택들이 쌓이고 쌓여서 큰 변화를 만드는 거죠. 네. 자,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듣다 보니 핵심은 결국 이거네요. 우리의 아주 일상적인 이동 습관들, 여기에 조금씩만 변화를 주는 것만으로도 정말 의미 있는 탄소 감축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 그렇죠?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오늘 이야기 나눈 자료에서 강조하는 핵심 실천 방안을 딱 3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 2km 내외에 가까운 거리는 걷거나 자전거 타기.
둘째, 자가용 대신 대중교통 이용 늘리고 좀 더 스마트하게 활용하기. 그리고 셋째, 혼자만 알지 말고 주변 사람들과 이런 정보 나누고 같이 실천하는 분위기 만들기. 이 세 가지요. 네. 가까운 거리는 걷거나 자전거, 대중교통 이용 늘리기, 그리고 함께하기. 기억하기 쉽네요. 그렇다면 이 모든 노력들이, 이 작은 실천들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의미하는 바는 뭘까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미 1.5도나 올라버린 지구 온도를 생각하면요. 더 이상 나 하나쯤이야 이런 생각은 정말 할 수가 없는 시대인 것 같아요. 우리의 선택 하나하나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가 살아갈 환경을 결정짓는다는 그런 책임감을 좀 가져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무거운 책임감이 느껴지네요. 네, 하지만 너무 부담 가질 필요는 없고요. 완벽하게 모든 걸 다 실천하려고 막 애쓰기보다는 각자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작은 행동들 있잖아요. 그걸 꾸준히 이어가는 게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흔히 하는 말이지만 한 사람의 완벽함보다는 여러 사람의 작은 실천들이 모였을 때 그게 훨씬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거든요. 네, 그 말씀에 정말 공감합니다. 완벽함보다는 꾸준한 작은 실천. 자,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마음속에 잘 새기면서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거리를 던져드리고 싶어요. 이번 주에는요. 단순히 이동 방식을 바꾸는 걸 넘어서서요. 혹시 더 나은 계획을 세우거나 아니면 디지털 도구를 활용해서 아예 하지 않아도 될 이동은 없을지 이걸 한번 고민해 보는 건 어떨까요? 이동 자체를 줄이는 거요? 네. 예를 들어 이 회의가 꼭 직접 만나서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온라인 쇼핑할 때 이걸 꼭 여러 번 나눠서 받을 필요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점검해 보는 거죠. 어쩌면 불필요한 이동 자체를 줄이는 것이 가장 확실한 탄소 감축 방법일 수도 있으니까요. 네, 좋은 지적이십니다. 이동의 필요성 자체를 다시 생각해보는 것, 중요하죠. 네,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실천을 응원하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